안녕하십니까. 동제메디칼 대표이사 이병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한의학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치료의 그 정의에 대해서 표준 행위분류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된 그 구치료기의 그 원리와 편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뜸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그 체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열을 가하거나 혹은 그 에온과 같은 그 쑥에서 나오는 그 물질을 통한 화학적인 자극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유지 관리하기 위한 치료 방법들을 구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치료는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침, 뜸, 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치료의 그 주요한 효능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2000년 전에 그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 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차가운 자극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라든지 뭐 수면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을 공급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당연히 이제 전통적으로 북쪽 지방에서 레원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치료는 그 침과 함께 굉장히 넓은 영역의 그 질환에 대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질병 사인 분류에 따르면요, A 코드부터 Z 코드까지가 있는데 모든 영역에 대해서 구치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방 분야에 있어서의 그 치료 행위가 있는데 치료 행위에 대한 표준 분류체계 안에서도 구치료의 적응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한의학에서 이제 가장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이고요. 신경정신과 질환이라든지 피부질환, 소화기 질환,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등등에서 넓은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치료 방법을 분류를 하면요. 행위에 따른 이제 분류를 해보면 직접 그 피부에 열을 가하는 직접 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열을 가하는 행위 중에서 그 화상의 흔적을 남길 정도로 강하게 자극을 주는 그런 구법도 있습니다. 이걸 반흔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술 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에 직접 열을 가하지 않고 경물을 넣는 간접구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구법 중에서는 작은 손가락보다 작은 형태의 그 간접구를 이용한 작은 간접구가 있고요. 왕뜸이라고 하는 커다란 쑥을 이용한 간접구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기타 구법에서는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한 구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과 같은 통에 넣어서 시술을 하는 그런 방법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시술 방법으로서 직접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구는 그 이름에서도 이제 직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그 쑥을 경혈 혹은 이제 그 국소 부위에 직접 접촉을 한 상태에서 향이나 혹은 라이터 등을 이용을 해서 불을 붙여서 그 쑥의 열기가 쑥이 타면서 나는 그 열기가 직접 피부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그 치료 행위 정의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직접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 파트에서는 그 열자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KS 한국산업표준에서는 그 구법의 그 자극에 있어서 화학적인 작용과 열작용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치료 행위에 있어서는 설명을
열 자극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작용보다는 역시 구치료는 열 자극이 위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쑥을 직접 피부에 붙여서 열 자극을 주는 방법인데, 자극에 있어서 화상 반응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피부에 닿게 해서 열 자극을 하되 화상 자극이 남지 않을 정도의 자극을 두는 것을 직접구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하는 그 부위에 대해서는요, 그 경혈이 이제 그 온몸에 이제 다 존재를 하는데요. 경혈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머리, 목, 가슴, 배, 등, 상지, 하지 모든 부위에 다 자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직접구법을 이제 사용하는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운에 대한 그 직접구법의 용례 역시도 표준 행위 분류라고 하는 그 문헌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로서 70세 전후의 여성 환자가 현운이라고 하는 증상을 가지고 왔을 때 직접구법을 어떻게 시술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구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그 한의사 한 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 명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그 환자에 대한 그 진료를 하면서 진단을 한의사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위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할지, 어느 혈자리를 치료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세를 취하도록 환자에게 설명을 해서 적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치료할 부위에 대해서 그 소독을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경혈자리 혹은 이제 그 국소 부위에 한의사가 뜸을 올려놓는 행위를 합니다. 그 이후에 뭐 라이터나 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쑥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번거로운 일들이 좀 이제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불을 붙인 이후에 이제 쑥이 타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환자가 뜨겁다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열이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뜨거움을 느낀다고 호소를 하거나, 혹은 그 붙여놓은 쑥이 절반 정도 타게 되면 직접 쑥을 손가락으로 누르든지 아니면 핀셋으로 누르든지 해서 불을 갖다 즉시 끄게 됩니다. 이때 끄지 않으면 화상이라든지 이런 걸 입을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환자가 뜨겁다고 할 때 즉시 끄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이상 타들어갔을 때 끄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한 이후에 시술을 마친 뒤에는 환자에게 이제 시술했던 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환자에게 뜸 치료를 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주의할 점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직접구법을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술을 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표준 행위 분류에서는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5분 정도 필요하고요. 직접 시술하는 시간이 10분, 그리고 이후에 정리하는 시간이 5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특별한 자세를 취하고 소독을 하고, 혹은 이제 그 쑥을 애용을 말아서 재료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하는데 5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불을 붙인 이후에 환자가 뜨겁다고 하거나 혹은 절반가량 탔을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불을 끄고 조절하는 그런 과정들을 10분 동안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리하는 시간이 5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이제 많은 이제 용례가 있는데요. 그 한의학에서는 이제 낙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 부위가 이제 그 굳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움직임에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직접구법을 어떻게 시술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로서 이제 표준 행위 분류에서는 이제 40세 여성의 경우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직접구법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는 그 인력을 따져보면 그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이렇게 총 3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술 과정을 살펴보면 그 현운과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해서 진단을 거친 이후에 어느 부위를 치료를 할지, 어느 혈자리를 사용할지를 이제 한의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그런 혈자리라든지 부위에 맞도록 환자에게 시술에 적합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술할 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술할 선정된 자리에 이제 한의사가 쑥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 이후에 향이나 라이터 등을 이용을 해서 불을 붙이는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뜨거움을 호소한다거나 혹은 절반가량 탔을 때 더 이상 이제 강한 자극이 되지 않도록 불을 끄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역시나 10분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을 마친 이후에 환자에게 이제 시술한 부위에 이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 이후에 주의할 점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술에 필요한 시간은 준비 과정 5분, 시술 시간 10분, 그리고 정리하는 데 5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은구는 시술한 이후에 화상의 흔적, 그러니까 화상 흉터라고 할 수 있죠. 그 흉터를 남길 정도로 강한 자극을 하는 시술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로 본다면 직접구와 거의 이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구에 대해서도 그 표준 행위 분류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위는 열자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구와 같죠. 예, 그리고 의미는 직접구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 몫시부션이라고 했으니까 직접구에 해당되는데 직접구와 이제 그 차별하다는 내용은 다른 점은 환자에게 화상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상 흔적이 남을 정도로 강한 자극을 갖다 이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인체 부위는 보면 직접구와 동일합니다. 머리, 목, 가슴, 복부, 등, 상하지, 모든 골반까지 이제 모든 부위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로는 이제 그 척추 디스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스크를 이제 예를 이제 들었는데요. 60세 여성 환자의 그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이런 그 질환에 대해서 구치료를 할 때 필요한 인력은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술 과정은 직접구와 유사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하고 어느 자리를 갖다가 이제 그 치료에 사용할 것인지 한의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적절한 시술을 위해서 환자의 자세를 취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시술할 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혹은 이제 소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한의사가 시술할 부위에 쑥뜸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불을 이용해서 쑥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다른 점은 환자가 이제 뜨거운 그 느낌이 들거나 반쯤 탔을 때 그 불을 직접 불을 끄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강도가 조금씩 더 강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이 그 불을 절반이 타거나 환자가 뜨겁다고 했을 때 불을 끈 다음에 다시 환자에게 불을 직접 다시 붙이고 반쯤 타거나 혹은 이제 환자가 이제 뜨거운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는 이제 그 쑥이 이제 거의 탈 때까지 유지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술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환자의 그 체표 부위에 특정한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는 그 화상 자국을 남기는 남기는 정도의 그 강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물집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동반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술 이후에 그 주의할 점이라든지 부작용에 관한 내용들을 환자에게 이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도 준비 시간 5분, 시술 시간 10분, 그 다음에 정리하는데 5분가량 소요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술 시간이라든지 방법은 유사하지만 쑥이 이제 그 타는 과정 중에서 바늘을 남길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쑥이 거의 다 탈 때까지 유지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구와의 그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간접구 중에 그 작은 그 간접구를 이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필 이제 보여지는 이 간접구는 작은 게 아니고 큰 거에 이제 가깝습니다. 예. 그 간접구 중에 이제 그 손가락보다 이제 작은 정도의 그 쑥을 이용해서 뭐 생강이나 뭐 마늘, 소금 등을 피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쑥을 태우는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 이외에도 종이로 만든 관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구워서 만든 그런 재료들을 중간에 이제 포함해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간접구 같은 경우에도요, 표준 행위 분류에서는 이제 정의를 할 때 그 열자극이다라고 이제 행위 역할 자체는 이제 열자극이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의미는 작은 사이즈의 그 애주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바늘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바늘을 남기지 않는 정도로 이제 자극을 주겠다는 거죠. 바늘을 남기지 않는 정도의 열 자극을 가하는 치료 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인체 부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됩니다. 머리, 목, 가슴, 배, 등, 상지, 하지, 골반 부위를 다 포함해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에 대해서는요, 표준 행위 분류에서 이제 그 40대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통 환자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시술에 필요한 인력은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환자를 진찰을 하고 시술해야 될 부위를 결정한 다음 시술할 혈자리를 갖다가 치열하게 적당한 자세로 환자의 그 자세를 바꾸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 이후에 환부 혹은 이제 그 경혈 부위를 소독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간접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쑥뜸을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가 그 생강 조각이라든지 혹은 마늘 조각 혹은 이제 소금 혹은 이제 다른 그 물질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물질들을 경혈 혹은 국소 부위에 먼저 올려놓고 그 이후에 그 위에 쑥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쑥의 열기가 인체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강이나 마늘 이런 그 자극, 그 화학적인 자극이 약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자극과 함께 인체에 침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술을 할 때는요, 그 직접구에서는 환자가 뜨겁다고 느낀다거나 할 때 불을 그냥 꺼버리는 그런 형태를 이제 취했는데요. 여기서는 환자가 참기 힘들 정도로 뜨겁다고 호소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 쑥뜸에 붙어 있는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접구라고 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생강이라든지 뭐 마늘편 혹은 이제 다른 물질을 중간에 끼웠다라고 하면 그것을 살짝 들어서 열기를 갖다 약간 줄이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서 열기를 줄이고 참을만 하면 그것을 다시 경열이라든지 환부에 내려놓는 과정들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자극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그것을 들었다가 조금 식었다 하면 다시 내려놓는 방식으로 해서 환자에게 이제 가해지는 열 자극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술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시술한 부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완전히 시술이 이제 끝난 뒤에는 사후 조치로서 부작용이 위험이라든지 혹은 주의할 사항들을 환자에게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소요되는 시간 역시도 직접구와 마찬가지로 준비 시간 5분, 시술 시간 10분, 정리하는데 5분 가량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시술 시에 그 환자가 뜨겁다고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반응을 남기지 않는 정도의 시술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뜨겁다고 느끼게 되면은 그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생강이라든지 마늘 편 이런 것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사람이 이제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번거로운 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왕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간접구 중에서 좀 이제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왕뜸에 대해서도 간접구인데 이제 그 적용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역시나 그 표준 행위 분류에서는 이제 그 열 자극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뜸문 자체는 이제 그 작은 것보다는 좀 크겠죠. 예.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조금 큰 쑥을 이용을 하고요. 이건 역시도 크기는 커서 이제 그 넓은 지역을 갖다 이제 열 자극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 간접구 역시도 화상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정도의 그 자극을 주려고 하는 목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상이 남지 않는 정도로 열 자극을 조절을 이제 해야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위는 이제 정의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목, 가슴, 배, 그다음에 등, 허리, 골반, 사지 등등을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이즈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머리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쓰는 경우는 이제 드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용례로 이제 그 복통 환자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40대의 그 남성 환자의 그 복통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술에 필요한 인력은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술 과정은 그 진료를 먼저 해서 어느 혈자리를 사용을 할 것인지 한의사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적당한 이제 그 시술에 적합하도록 환자의 자세를 바꾸도록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시술할 부위에 그 이물질을 제거한다거나 뭐 소독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시술할 부위에 쑥 밑에다가 뭐 마늘이라든지 생강 등등의 이제 다른 그 물질을 올려놓고 물질 위에 쑥을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은 그 간접구와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이제 시술 행위 과정 중에 환자가 이제 참기 힘들 정도의 그 열감을 느낀다거나 하면 그 경물을 들어 올려서 열감을 갖다 좀 이제 낮추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 시술을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열감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제 다시 환부에 올려놓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시술 이후에는 시술했던 부위에 이제 국소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화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완전히 끝난 이후에는 환자에게 이제 주의할 점과 시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작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술 시간은 준비 5분, 그 다음에 이제 시술 시간 10분, 그리고 정리하는데 5분이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한 구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이제 구치료는 그 열원으로서 쑥과 같은 것들을 이제 태우는 방식을 사용을 하지 않고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경혈이라든지 국소 부위에 이제 열 자극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행위 분류에서도요, 보면 이제 그 작용에 대해서는 열 자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쑥을 이용한 그 구법과 자극이 이제 같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 화학적 작용은 이제 없습니다. 예. 화학적 작용은 없고 열 작용이 이제 당연히 위주가 되고요. 방법은 전기를 이용한 구치료기를 이용해서 화상의 흔적이 없이 치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용 범위는 간접구라든지 직접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목, 가슴, 배, 등, 골반, 상지, 하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예로서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었는데요. 40세 이제 여성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면 장점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한 이제 구치료기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그 구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쑥이라고 하는 재료를 전자기기 안에 넣고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연기를 자동으로 처리한다거나 이런 과정에 있는 그런 구치료기를 대상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이제 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뒷부분에 소개해 드릴 내용들은 이런 정의가 나온 이후에 개발된 제품이고 기술이다 보니까 이것과 잘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방법은 이제 그 환자를 먼저 이제 그 진료를 하고 진단 이후에 시술할 혈자리라든지 국소 부위를 한의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환자에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미리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에게 시술에 이제 적합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술할 부위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소독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의사가 치료할 부위에 그 기기를 얹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는 과정입니다. 뭐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붙인다든지 향을 이용해서 뭐 불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전기를 갖다 이제 이용해서 가열할 수 있도록 전원을 켜는 그런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이 끝난 이후에는 그 환자의 그 국소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술에 필요한 총 이제 그 소요 시간은 뭐 준비 시간 1분, 그 다음에 시술하는 시간 12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데 뭐 1분 정도. 시간상으로 뭐 쑥을 갖다가 이제 손으로 만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준비와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많이 이제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대화된 그 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구치료 영역에서 이제 그 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그 현대화된 그 구치료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는가? 그런 이제 필요성에 관련된 이제 사전 연구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졌고요. 2010년도에 그 조사에 따르면 한의사들이 이제 왜 이제 전통적인 이제 구치료, 뜸 치료를 이제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연기라든지 냄새가 이제 가장 이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이었고 두 번째로 많았던 원인이 화상이 이제 많았고 세 번째가 이제 번거롭다. 그러니까 뭐 불을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번거롭죠. 그리고 환자 옆에 계속 붙어서 다른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뭐 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타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무섭다라든지 불 붙이는 것 자체가 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시술 행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감소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있는 사진 두 개를 보시면 이제 연소 방식의 그 뜸 치료를 했을 때 이제 남을 수 있는 화상입니다. 물론 간접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자극을 준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온도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사실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화상 입을 확률이 좀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연기가 나는데 연기와 냄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불편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제거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도 불편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술할 때 옆에 동석하고 있는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은 환자는 시술하는 동안 잠시 왔다 가지만 시술자는 하루 종일 이제 여기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술을 꺼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피부에 이제 불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효율적인 이제 그 좋은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술 경향이 자꾸 주는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성과 편리성을 갖다 이제 증대시키는 연구가 필요했고요. 산업화를 통해서 연소하지 않고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갖다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그 전기를 이용한 이제 그 구치료기에서는 이제 그 시술 상태를 갖다 이제 표현을 하는 LED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하고요. LED가 아니고 뭐 글자 표시창이라든지 좀 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건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그 시술 여부를 갖다 결정지을 수 있는 이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MCU가 이제 필요하고 열 자극을 위한 히터와 그 다음에 열 자극의 정도를 갖다 체크하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기술에는 이제 센서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MCU가 이제 그 고장이 나거나 이제 일시적인 오류가 생기더라도 그런 오류 상황에서도 최고 도달하는 온도를 제한하는 그런 안전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추가로 적용이 된 기술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전자기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제 구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제 파란색 제일 위에 부분이 이제 피부 체표의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된 그 온도에서 이제 오차가 보통 이제 3도 이내를 이제 허가 기준으로 하는데요. 3도 이내가 아니라 이제 1, 2도 안에서 오차 범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자극을 일정 기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연소 방식의 그 구치료보다는 훨씬 이제 안정적인 열 자극 그리고 이제 연기라든지 이런 그 부수적인 불편함 없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전자기기 형태의 그 구치료기의 그 편리성을 갖다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 그림을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방법이 이제 그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 도구, 기기를 갖다가 이제 소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부에 잘 붙일 수 있도록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술할 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제 소독의 과정을 거치고요. 네 번째는 붙인 상태에서 그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고 나면 약속된 정해진 시간대로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시간이 끝나면 이제 그 온도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을 마치고 나서는 배터리 방식이기 때문에 다시 충전기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시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한국 임상 현장에서 구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표준 행위에서는 구치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전형적인 예로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시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효율적인 치료와 안정적인 그 치료를 위해서 현대화된 이제 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이제 전자뜸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